이번에는 ETF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TF라는 것은 Exchange Traded Fund의 약자로 상장 지수 펀드인데요. 인덱스 펀드를 거래소에 상장시켜서 투자자들이 주식처럼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든 상품이에요. 그러면 인덱스 펀드가 뭔데? 지수에 편입된 종목을 그대로 따르는 펀드입니다. 그럼 지수가 뭔데? 지수라는 것은 기준점을 정해서 비교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면 IQ 지수라는 것은 평균을 100으로 놓고 상대적 높낮음에 따라 의미를 부여하는 것을 IQ 지수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것처럼 주식 같은 경우에도 어떤 특정 점을 기준으로 해서 비교를 합니다. 가장 많이 들어본 지수는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라는 게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코스피가 뭔데? 코스닥이 뭔데?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먼저 소개해 드릴 건데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로 구성되어 있어요. 코스피 시장이라는 것은 코리아 컴포지트 스탁 프라이스 인덱스의 약자고, 코스닥은 코리아 시큐리티스 딜러스 오토메이티드 코테이션의 약자고, 코넥스는 코리아 뉴 익스체인지의 약자인데, 코스피 시장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코스피 시장은 유가 증권 시장이라고 부르기도 하며 우리나라의 대표 증권 시장으로 상장하기 굉장히 까다로운 시장이에요. 상장이라는 것은 시장에 주식이 거래되도록 하는 것이고, 반대로 상장 폐지라는 것은 그 시장에서 거래되던 주식을 더 이상 거래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삼성, LG, 현대 등 모두가 알만한 이런 대기업들이 이 코스피 시장에 상장되어 있고요. 코스닥 시장은 주로 중견이나 중소기업의 주식이 거래되는 시장으로 첨단 기술 산업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미국의 나스닥 시장을 벤치마킹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 다음 코넥스 시장은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의 상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이 초기의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이 상장되어 있는 시장입니다. 시장의 규모는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순서로 크고요. 상장하기 어려운 난이도도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순서대로입니다. 코스피 지수란 이게 코스피 지수 그래프인데요. 처음 만들어질 때가 코스피 지수가 100이고 현재가 3100이에요. 1980년 1월 4일을 기준 시점으로 이날의 코스피를 100으로 정하고 이날의 시가총액과 비교 시점의 시가총액을 비교한 비율입니다. 참고로 시가총액이란 것은 개별 종목의 주가의 상장 주식 수를 곱해서 가중평균한 금액을 이제 시가총액이라고 말하고요. 요즘 코스피 보면은 미쳤죠. 계속 우상향하는 그래프인데요. 2010년부터 2020년까지는 계속 이 박스피라고 해서 박스에 가둬놓고 장난질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폭락했다가 쉬지 않고 엄청난 불장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 돈을 마구 풀어가지고 유동성이 증가하고 화폐 가치가 하락해서 자산 가치가 폭증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튼 오늘날의 코스피가 3150이다 라는 말은 1980년도보다 시가총액이 31.52배가 되었다 라는 뜻이에요. 이러한 주가 지수라는 거는 이 시장 전체의 주가 움직임을 측정하는 지표로 많이 사용되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인데요. 코스닥 지수라는 것은 1996년 7월 1일 이때쯤이 되겠죠. 이때를 기준으로 이날의 코스닥을 1000으로 정하고 이 기준 시점의 시가총액과 비교 시점의 시가총액을 비교한 이 비율을 코스닥 지수라고 합니다. 코스닥은 코스피랑 비교하면은 이 과거의 고점이 2000이 훨씬 넘어갔는데 현재는 987입니다. 시작 전보다 오히려 더 낮아졌죠. 이 이유는 이 IT 버블 당시에 이 주가가 워낙 거품이 심했어서 그 가격을 아직도 못 찾아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이에요. 현재 코스닥이 987이다 라는 뜻은 1996년 대비 주식이 0.987배가 되었다. 즉 오히려 감소했다는 뜻입니다. 코넥스 지수라는 것은 별도로 없으며 흔히 한국 주식시장에서는 코스피, 코스닥으로 얘기를 많이 해요. 지수가 영어로 인덱스고요. 코스피 지수라는 말 그대로 지수이기 때문에 지수 전체를 살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 증권사에서는 지수의 움직임을 그대로 따라가는 펀드 상품을 만들어서 운용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수를 살 수는 없지만 지수를 추종하는 인덱스 펀드 상품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인덱스 펀드가 뭔지는 아시겠죠? 이 시장 전체의 움직임을 나도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인덱스 펀드는 이제 코스피, 코스닥만 살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증권사에서 지수라는 개념을 응용해서 여러 종류의 상품을 운용합니다. 코스피 200이라는 것은 코스피의 상위 200개 기업의 인덱스 펀드이며 코스닥 150이라는 것은 코스닥 상위 150개 기업의 인덱스 펀드예요. 자, 레버리지라고 보시면은 레버리지가 뭐냐? 지렛대를 영어로 레버리지라고 하는데 지수가 오를 때 수익이 2배, 손실이 나면 손실을 2배만큼 안게 해주는 상품을 레버리지 상품이라고 해요. 그리고 보시면은 여기 인버스라는 게 있어요. 인버스는 지수가 오를 때 반대로 손실이 나고 지수가 내릴 때 이익이 나는 상품입니다. 응용한 상품이 정말 많은데요. 이제 코로나 한창일 때 코스피가 엄청나게 떨어질 때 콧버스 달린다 이런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보면은 인버스 2배를 콧버스라고 하는데 인버스 EX를 부르는 애칭인데요. 코스피가 떨어지면 떨어지는 만큼의 2배의 수익을
안겨줬던 상품이에요. 그래서 코로나19가 한창일 때 판매량 1위가 인버스 2배였어요. 또한 이제 코스피, 코스닥만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섹터별로도 살 수 있는데요. 2차 전지주, 은행주, 자동차주, 반도체주 이런 식으로 업종별로 묶어서 운영하는 인덱스 펀드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보시면 원자재라든지 채권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추종하는 이 지수 펀드를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 보통 ETF를 산다 하면은 코스피 200이나 코스닥 150을 산다는 의미로도 많이 사용을 해요. 주식을 하고 싶다 이럴 때 삼성전자를 산다 또는 현대자동차를 산다 이렇게 하나의 종목을 살 수도 있지만 이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서 시장 전체에 투자하고 싶다 그런 분들은 ETF를 사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코스피 200의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약하면 투자자들이 개별 주식을 고르는데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펀드 투자의 장점과 언제든지 이제 시장에서 원하는 가격에 매매할 수 있는 이 주식 투자의 장점을 모두 가지고 있는 상품으로 인덱스 펀드와 주식을 합쳐놓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